안녕하세요. SBI 고병기 편집장입니다. K리츠 위클리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21개 리츠의 단순 평균 수익률은 0.16%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리츠 시장은 변동성이 상당히 큰 상황인데요. 거시경제 이벤트와 지정학적 이슈, 그리고 개별 리츠들의 유상증자와 리파이낸싱 등 여러 가지 변수의 영향을 받으면서 변동성이 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9월 말부터 10월 초까지는 특히 대형주들을 중심으로 변동성이 커지면서 2주 연속 큰 폭으로 하락을 했었는데요. 다만 지난주에는 소폭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전주에 이어서 2주 연속 보합세를 이어갔습니다. 개별 종목으로 보더라도 몇몇 종목을 제외하고는 보합세를 보였고요. 또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개별 리츠들의 유상증자 외에는 큰 이슈가 없었고, 지난 17일 또 유럽중앙은행이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를 했지만 한국 리츠 시장은 이 ECB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크게 반응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지난주 시장에서 주목했던 거시경제 지표는 미국의 9월 소매 판매가 있었고요. 아무래도 최근 미국 경기 우려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이런 미국 경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인 소매 지표에 대해서 많은 주목이 집중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미국의 9월 소매 판매는 7,144억 달러로 집계되어서 전월 대비 0.4% 증가했고, 이는 전월 대비 0.4% 증가를 예상한 다우존스 집계 전문가 전망을 소폭 상회하는 수치이고, 또 전년 동기 대비로는 1.7%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미국의 소매 판매 지표가 대체로 양호하게 나오면서 미국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는 다소 수그러든 그런 상황이고요. 또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의 고위 인사들의 발언들도 많았습니다. 금리 관련 발언들이 많았는데요. 다소 엇갈리는 그런 여러 발언들이 있었고요. 일부 연준 인사들은 연내 추가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인 반면에, 또 매파 성향의 연준 고위 인사들은 금리 인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펴기도 했는데요. 여러 가지로 보면 11월 달 FOMC에서 이처럼 여러 가지 지금 연준 인사들의 발언도 그렇고 시장에서도 계속해서 이런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폭, 이런 속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연준의 FOMC도 11월 FOMC도 좀 주목해서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이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 툴에 따르면 미국 연준이 11월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지금 현재 동결할 가능성도 한 10% 정도 되고, 그리고 0.25%포인트 인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또 미국의 제조업과 서비스 업황의 건전성을 알아볼 수 있는 구매 관리자 지수 PMI라고 하죠. PMI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 또 미국 연준의 경기평가 보고서인 베이지북도 나올 예정입니다. 아울러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도 대거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주목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개별 리츠 소식들을 보면 지난주 같은 경우에 전체 21개 리츠 중에서 10개 리츠가 상승을 하고 9개 리츠가 하락을 했습니다. 신한 서부 T&D 리츠가 6.17% 하락해서 가장 큰 폭으로 내렸는데요. 이 신한 서부 T&D 리츠 같은 경우에 호텔을 중심으로 담고 있는 리츠죠. 지난 8월 초 이후로 주가 하락세가 상당히 길게 계속되고 있는데요. 8월 이후 현재까지 보면 20%가량 주가가 하락해서 그 기간 동안 21개 상장 리츠 중에서 하락폭이 가장 컸습니다. 아무래도 8월 초에 있었던 배당 컷이 좀 영향이 컸고, 그 이후에 4,000원선이 무너졌고요. 그리고 전환사채 CB의 주식 전환 가능성에 따른 주가 희석 리스크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최근에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고요. 신한 서부 T&D 리츠 같은 경우는 지난 2023년 9월에 신규 자산 매입을 위해서 200억 원 규모의 시비를 발행했는데, 이 시비의 전환 청구권 행사 기간이 지난 9월 5일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이 어떤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스턴 프리미어 리츠도 한 주 동안 2.46% 하락하면서 낙폭이 컸습니다. 마스턴 프리미어 리츠 같은 경우에는 지난 17일 또 장중에 2,175원까지 하락해서 52주 신저가를 기록했는데요. 거의 매주 신저가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난주 가장 큰 폭으로 오른 리츠는 미래에셋 글로벌 리츠였고요. 여전히 주가가 3,000원 선을 밑돌고 있는 미래에셋 글로벌 리츠는 지난주에 4.84% 상승을 했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이제 큰 이제 별다른 이슈가 없었던 한 주였던 것 같고요. 리츠 주가도 이렇게 신한서브 T&D 리츠라든지 미래에셋 글로벌 리츠 같이 비교적 큰 폭으로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내리거나 상승한 리츠들이 있지만 대체로 보합세를 유지했던 그런 한 주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얘기 하나 해보겠습니다. SK 리츠 관련 소식입니다. SPI에서 지난 17일에 관련 내용을 소개한 적이 있는데, 지금 SK 리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는 신규 자산 편입이 없었죠. 작년에 워낙 이제 유상증자에 따른 여파가 컸기 때문에 올해는 신규 자산 편입보다는 기존 자산 관리와 어떤 리파이낸싱 이슈에 대응하는데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총력을 다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는데, 최근에 SK 리츠가 신규 자산 편입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되는 자산이 충무로 1호 빌딩인데요. 서울시 중구 충무로 1호에 위치하고 있고, 충무로 1호 빌딩 같은 경우는 SK D&D와 이지스 자산운용이 옛날 티마크 호텔 명동을 인수해서 오피스로 컨버전한 자산입니다. 올해 정축 및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됐고, 이를 통해서 연면적도 기존 16,650제곱미터에서 21,646제곱미터로 증가를 했고, 또 현재 임차인 유치가 한창 진행 중인데요. 아직은 이제 임차인을 유치하지 못했지만 아무래도 SK그룹 계열사들이 이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점쳐지고 있고요. 최근 그랑서울 임대차 계약을 2년 연장한 SK그룹 계열사들 포함해서 다른 곳을 쓰고 있는 SK그룹 계열사들이 이전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SK그룹이 지금 보면 전반적으로 이제 기업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부동산 임대도 상당히 효율화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 최근 이제 그랑서울에 위치한 SK그룹 계열사들이 임대차 계약을 1년만 연장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랑서울의 임대료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SK그룹조차도 이런 높은 임대료를 내는 것은 부담스러웠기 때문이고요. 참고로 그랑서울의 이제 실질 임대료, ENOC라고 하죠. ENOC는 약 40만 원 정도 수준이고,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전을 검토하는 충무로 1호 빌딩 같은 경우는 20만 원 중반대 수준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임대료 차이가 크고, 그렇기 때문에 SK그룹 계열사들도 충무로 1호 빌딩 이전해서 임대료를 좀 이렇게 아끼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이렇게 SK 리츠가 충무로 1호 빌딩 SK그룹 계열사들이 쓸 거기 때문에 인수를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재밌는 부분은 이제 사실 이제 아까 SK D&D가 이 충무로 1호 빌딩을 리모델링 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그동안 이제 SK D&D가 리모델링한 오피스나 어떤 자산들은 대부분 인수하거나 개발한 자산들은 대부분 D&D 플랫폼 리츠에 이제 편입이 됐죠. 왜냐하면 이제 D&D 플랫폼 리츠의 스폰서가 SK D&D고, 또 D&D 플랫폼 리츠는 이런 스폰서가 개발한 자산을 아니면 리모델링한 자산을 되게 중요한 파이프라인으로 삼고 있기 때문인데요. 근데 흥미로운 건 이번에 이제 보면 이제 SK D&D가 리모델링한 자산이지만 D&D 플랫폼 리츠가 아니라 SK 리츠가 이제 인수를 추진합니다. 다른 이제 자산과 마찬가지로 D&D 플랫폼 리츠가 이 자산에 대한 어떤 매수 권리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SK 리츠가 인수한다는 점이 되게 특이한 그런 점인데요. 실제로 이제 SK 리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SK D&D로부터 자산을 한 번도 이제 인수한 사례가 없죠. 사실 이제 같은 SK라는 이름을 걸고 있지만 SK 리츠는 주 SK가 스폰서이고, D&D 플랫폼 리츠는 SK D&D가 이제 스폰서인데, 또 SK D&D는 주 SK가 아닌 SK 디스커버리 이제 쪽의 계열사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약간 다른 이제 그룹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번에 또 특이하게도 또 SK D&D의 자산을 SK 리츠가 가져가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일단 표면적으로 보면 SK 리츠는 SK그룹 계열사들이 쓰는 자산을 인수해서 좀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 같고, 반대로 이제 D&D 플랫폼 리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명동 M 빌딩 그리고 이어서 수성스퀘어 편입까지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무로 1호 빌딩까지 편입할 여력은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좀 생각해 볼 부분은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 SK와 SK 디스커버리는 완전 다른 회사인데요. 근데 이제 보면 이제 작년 말에 이제 SK 디스커버리를 이끌고 있는 최창원 회장이 SK그룹의 이제 핵심 어떤 의사결정 기구인 수펙스의 의장으로 가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사촌 경영을 한다 이런 말들도 많이 나왔는데, 어쨌든 SK그룹과 SK 디스커버리 다른 회사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최근 이제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서는 뭔가 좀 서로 자산 효율 작업의 과정에서 아니면 또 부동산 비즈니스 측면에서 서로 시너지를 내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그런 점들이 또 충분히 이런 SK리츠의 충무로 1호 빌딩 인수에도 반영이 되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뭐 다음 달 정도면 SK리츠의 충무로 1호 빌딩 인수 계획이 좀 더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또 한번 그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